네, 이제는 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가볼게요. 술을 많이 먹으면 비염에 더 잘 걸린다? 오. 지금 분주하고 있는 김진 씨도 예. 계시고. 좋아졌어요? 좋아. 근데 약은 먹고 있는데. 약 먹고 있는데 뭐.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자, OXO. 자, 저는 술을 많이 먹으면 비염이 더 잘 걸린다. 이거는 이제 나는 면역력만 생각해서 네. 술을 많이 먹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길 가는데 턱 밀으면 생생한 사람보다 더 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픽 자빠질 거잖아. 그 다른 병균이 들어갈 때도 네. 술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잠시 못 느끼긴 하지만 빨리 어떤 그런 데서 당할 것이다 싶어서 비염도 올 것이다 해서 면역력 에이. 자체가 약해지니까. 그렇지. 아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비염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서 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없었잖아요. 아까 뭐 있었는데? 아까 뭐 알레르기, 고양이 뇌 뼈에 돼 있었어요? 진덕이, 고양이 뼈에 돼 있었어? 아니요, 하여튼 술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뭐 원인이 된다면 그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술을 먹으면 막 코도 빨개지고 네. 술을 먹으면은 여기 안에 뭔가 그 염증 같은 것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 같고 아까 선생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알레르겐 물질이 뭔가 그 알코올을 만났을 때 뭔가 막 더 커지거나 변형되거나 막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안 돼. 술은 싸우지 말고 건들지 이제 마.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X. 제가 준비해온 정답은 X입니다. 준비 잘 못하셨네요. 네, 제가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답을 잘못 준비했네요. 그냥 이게 고 선생님한테 엄청 제가 설득을 좀 전에 당해가지고.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이 다 맞아요. 사실 각자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사실 이제 제가 OX를 생각한 거는 이제 기존에 비염이 없는 사람이 이제 술을 먹었을 때 비염에 걸릴 것인가를 사실 이제 제가 질문으로 가져온 거였는데요. 사실 고 선생님 말같이 술을 먹으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급성 비염 같은 감염 세균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염이 걸릴 수 있다도 맞긴 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염이 있으면 악화가 되는 건 맞거든요. 기존에 있으면. 근데 이제 기존에 술을 이제 먹는다 해서 없던 비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환절기에 이제 이런 시기에 비염이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기존에 알고 있는 비염, 알러지나 이제 아니면 다른 비염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음주를 이제 과도하게 하시게 되면 거의 이제 불난데 기름 붓는 그래,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준비한 답은 X이지만 X. 각각의 또 선생님들의 또 의견에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염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선 다미 씨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물혹을 동반한 축농증이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 물혹을 동반한. 이거 쉽네요, 이거는. 쉽네. 네. 하나, 둘, 셋. 수술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은 약물로 혹을 뭐지 할 수 있나? 이건 수술해야 돼. 다른 거 없어. 뭐 전문적인 거 기식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저도요. 아니 이게 왜냐면 뭐 물혹이 됐든 뭐 안물혹이 됐든 다 일단 코 안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시술이든 수술이든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서 맞죠? 그냥 뭐 근데 코만 이런 막혀도 수술을 하는데 그쵸? 쉽게 근데 생각하는 이렇게 쉽게 준다고요? 문제를 냈을까? 아닌가? 오셨나? 아닌 것 같기도 설명. 하고. 새로운 기술이 생기는 건가? 그럴까? 자,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왜요? 이제 물혹을 동반한 축농증에 대한 치료는 이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 의학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1번 원칙이 맞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다른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라고 하는 생물학적 제제들이 면역 치료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비염 면역 치료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다양한 제제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런 제제를 얘기하자면 오말리주맙이라든가 좀 생소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듀필루맙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면역학적 제제들이 있는데 배에 주사를 맞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인터루킨 4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에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각 단일 클론 항체를 이제 그런 것들이 수용체에 붙게 돼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무록으로 나타나는 축농증도 약간 몇 개월 치료하면 좋아진다라는 게 최근에 이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치료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혹이라는 게 혹이었잖아요. 동그란 혹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뭐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 몇 개월 지나서 치료 성과를 보면 원래 있던 물혹들이 거의 없어지는 것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수술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바로 약물 치료부터 일단 들어간 다음에 좀 이제 호전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무조건 수술 치료 안 하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물혹을 동반한 축농증 하면 거의 수술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물 치료 후에 다른 또 치료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역시 뭐 K의료네요. 그러네요. 아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네, 소아는 비염 수술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소아는 소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불가능이죠. 어.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라는 게 보다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저는 불가능. 자, 우리 저 다미 씨는 비염 걸린지 문제 알았다고? 저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게 그 고양이라는 그 어떤 매체 때문에 키워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 예, 예. 고양이 매체 때문에 비염이 생긴 게 아니라 비염을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었는데 고양이라는 매체 때문에 알았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소아도 어릴 때는 자기가 비염인 거 몰라. 그러니까 수술할 필요가 없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부모가 아는 거죠. 키우다 보면 뭐야, 애가 언제 바꿨어? 아니었어. 애가 그 코가 막히고 자연스럽게 넘어가. 코가 막히고 막 콧물이 막 이렇게 나고 그러면은 감기인 줄 알고 내 옛날에 코 빼주고 있지. 우리 손자들은 코 감기잖아. 그럼 내가 코에 대고 콧물을 내가 빨아가지고 이렇게 줘. 그럼 구멍 딱 뚫어주면 딱 끝나. 근데 요즘에는 병원 그거 가서 비염 아니야, 그거. 체크 바로 해보면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뭐 중이염인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딱 어른도 병원 자주 가다만 너 병원 그래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이 혼자만 댕기지. 그래서 제가 왜 X를 들었냐면 네. 아이들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뭐랄까요 불가능한 거는 코가 좀 작기도 하고 거기다가 감기약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은 감기약도 일반 성인들이 먹을 때는 약 10 정도의 강도로 우리가 먹으면 아이들은 10분의 1 정도 처방하잖아요. 비염약도 마찬가지로 좀 처방을 해가지고 약물로 좀 치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근데 또 그럴 수도 있네. 불가능하다. 소아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아는 코 구멍이 작아서 수술 기구가 안 들어가니까 불가능하다. 에이, 수술은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하루에 한참 쑤셔야 돼. 아니 가능한데 이게 변형이 될까봐 일부러 조금 왜 자라나고 계속 뼈도 자라나고 자리 잡았다가 뭐 이렇게 컸다가 저렇게 컸다가 이렇게 되는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자라나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잘못되는 부분이 생길까봐 맞아. 뭐 안 하는 것뿐이지 가능은 할 것 같고 나는 사실은 너무 이제- 심하게 아니 오해요 X예요 왜 자꾸 왔다 갔다 저는 해요? 약간 몇 X로. 자, 하나, 둘, 셋, 결정. 자 결정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장님 네. 정답은 뭔가요?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답은 가능합니다. 좋았어. 최소 진짜. 야, 어린아이가 비염 수술하기 뭐 그리 좋다고 그랬어. 그렇네요. 맞췄잖아요. 네, 엄청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소아라고 하는 범위는 사실 상당히 넓어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 우리가 소아, 청소년 이런 구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아는 12세 이하의 소아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12세 이하의 소아에서 비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만성 비염 중에서 약으로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동반해서 아데노이드나 편도 같은 질환이 있으면 아예 숨을 못 쉬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구호흡을 하고 얼굴이 변형되는 2차 기형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치료가 그렇게 침습적이지 않은 최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삶의 질을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OX에 대한 문제를 의뢰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소아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겁나고 수술 후에 뭐 성장하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걱정이 되지만 사실 이제 수술 자체가 최소 침습이고 간단하고 아이한테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수술했을 때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소아도 우리나라에 비했을 때 뭐 통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비염이 많습니까?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떨어지고요. 소아 청소년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그 중장년층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비염의 경우는 네 맞아요. 증상도 약간 그렇게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도 높고 유병률도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치료로 효과를 못 본다면 그런 치료도 수술적인 치료도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얼굴형이 변형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수술을 그건 꼭 해야 정말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잘생긴 놈이 어릴 때 비염 와서 어찌할 뻔했어. 그러니까 거 보세요, 고 선생님. 그러니까 얘기를 좀 잘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이번 정답은 X였다니까. 병원 잘 다녀야 됩니다. 예. 네, 소아도 비염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훨씬 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 건강에 대한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